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5대 19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117페이지 표 보세요. 자, 여기 뭐, 사용하는 아시아사에서 5대 19 관련된 내용이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5대 무인 정치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 어, 대개 이제 절도사들은 당연히 연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인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중국 통일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송태조가 이제 조광윤이죠. 태조 조광윤이 이제 그 식국을 다 정벌한 게 아니라 이 북한을 제외하고는 정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은 왜 정벌을 안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그 식국 중에 유일하게 하복 지역에 있었던 국가거든요. 그리고 누가 세웠냐면 거란이 와서 요 나라가 세운 그 계례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점령할 경우에는 서하고 건안 간의 어떤 완충 지역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놨던 거죠. 이 조강 때는요. 그래서 나머지 구국을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했던 곳이 예, 북한인데 이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우 조강이가 태종이죠. 태종 때 가서야 정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찍이 태조 조경이 아우인 조광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5대 2대로 전란이 계속되어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다. 그러나 먼저 사천의 후촉을 취하고 이어 현남과 호남의 남한, 남당 이런 것들을 멸망시켜 그 땅을 차지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식국이죠.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질 것이다. 자, 이런 왜 그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되게 강남에 위치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 식국은 그 북한을 제외하고 다 강남에 위치했던 국가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세력들이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면 요 식국 중에 이 남당이라는 세력 있죠. 예. 이 남당이 상당히 큰 세력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절강성 그러니까 양쯔가 하루에 있었던 국가였는데 여기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강적은 바로 윗진 건안이죠. 건안 요도를 세웠죠. 저는 후진 개운 연간이 이후 우리 중국을 더욱 얕보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후진 개운 연간이라는 것은 이제 후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경당이 세운 나라죠. 이 석경당이 세우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자력으로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누굴 끌어줬어요? 이 건안을 끌어줬어요. 그래서 건안의 태종이 어, 그 후진의 석경당 요청에 따라서 여기 개입을 해갖고 석경당을 왕으로 황제 위로 올려놨고 석경당은 그 대가로 연후 16주를 떼줬죠. 그 연후 16주가 이제 계속 중국하고 이제 건안에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이 문제했던 연후 16주를 떼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종은 더 나아가서 아예 중국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한족대 반발이 크니까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죠. 예. 그리고 나서 후진도 이제 국방 망하고 후한이 등장하죠. 근데 후한은 이제 이 건안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이 좀 빠져가지고 곧바로 마지막 왕조 후주로 넘어가게 돼요. 예. 자,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건안족이 이제 하동 지역에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예. 그래서 탕구트족과 북한은 탕구트족과 건안 및 왕충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섣불리 하동을 취하게 되면 곧바로 탕구트 및 건안의 국경을 맞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을 잠시 그대로 두어 우리의 바깥 올타에 삼는 것이 좋겠다. 북한은 우리의 국력이 충실해진 다음에 취해도 늦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때 이제 북한을 취했던 사람이 조광이죠. 예. 얘는 태조고 얘는 태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송의 태조는 태종이 5대 19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통일의 일을 전략에 대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북방에 있는 북한은 건한과 강한 연대를 맺고 있었는데 그래서 송은 남방의 19국을 먼저 공략한 다음에 마지막 북한을 제압하는 이른바 선남후국의 그 방침을 통일을 이뤘다. 이때 선남이라는 것은 먼저 강남을 공격하고 요 강북에 있었던 유일한 국가인 이제 북한을 공격을 나중에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초의 개혁해갖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조광조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조광조 개혁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첫 번째가 그 당시 이제 절도사의 권한을 뺏는 과정을 나왔어요. 그래서 조광조도 이제 절도사고 절도사의 추대를 통해서 뭐냐면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선례를 볼 때 자기가 힘이 약하거나 자기가 죽고 그 자손들 때는 또 힘이 강한 절도사가 또 뭐냐면 새로 등극해 갖고 자기 자손들 패하고 황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켜야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절도사를 이제 뭐냐면 약화시키는 과정이 예전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명락 그 주원정처럼 뭐 대규모 숙청이나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절도사들을 다 뭐냐면 불러 모아. 그리고 조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절도사들,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죠. 옛날 동료들에게 술 한 잔씩 쫙 돌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덕담을 또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선택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대를 나한테 군사권을 나한테 넘겨주든지 아니면 너희들 여기 개겨가지고 한번 나하고 맞짱을 뜨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준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는 군사를 쫙 깔아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절도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도사람 당연히 죽기 싫으니까 그 자신의 병권을 황제에게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약간 평화적이면서도 반협박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병권을 이양을 받고 그 중에 이제 핵심 병력들을 다 자신의 그 중앙군, 금군을 통합을 해버렸죠. 지방군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작전권과 이제 그 지휘권도 누구한테 줬어요? 무관이 아니라 문관들한테 줬버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문치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도사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 절도사의 권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송나라는 그 5대 19처럼 절도사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한 그 정세가 이루어졌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요구와 관련된 거예요. 한전의 술로 병권을 해소하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 그 내용, 아니, 그러니까 사유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이른바 백주 성병건, 즉 한잔의 술로 병권을 해소한 조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송초의 헌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절도사를 중심한 무인들의 권한을 삭감한 것이다. 자, 이러한 절도사 세력의 약화와 중앙 집권의 결정적인 전개가 됐던 것이 바로 태조가 공식 집단 또 국권을 박탈한 배주 석도권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두 번째가 이제 송초의 절도사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중앙의 군대 군군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장군과 병사들 사이의 유대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문신 관료 체제를 확립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송주에서는 5대 번진의 폐해를 거울 삼아 번진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군사권도 거두고 재정권도 거둬들였으며 상벌과 사법의 권한까지 모두 거둬들였다. 그의 지금 지방의 주군은 날로 공곡해져 허약해져서 그 정강에 날릴 때 여진족의 기병대가 항하는 곳마다
쓸리듯 무너져 버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 그래서 송조의 군사 약화가 그 문치주의라는 좋은 점도 남겼지만 결국에는 이 문치주의 때문에 또 다른 면으로 군사권 약화를 갖고 와서 그 뭐냐면 이민지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출처를 보면 주의가 썼던 건 주자 언어이죠. 그러니까 주의는 남송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민족들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쓴 거야. 비판 차원에서요. 자, 내용을 보면 송초의 개혁, 즉 문신 관료제와 중앙 집권화는 강력하게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개혁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폐단, 즉 군사력이 약화되고 지방이 허약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예. 지방이 왜 허약해 되겠어요? 지방이 가지고 있는 지방군 중에 핵심 병력을 그 당시 금병으로 착출했죠. 그래서 지방에 남아있는 군대들은 보통 상군이나 뭐 그런 부대들인데 되게 이성급 부대들이야. 그래서 실제 전투 부대는 아니고 노역 부대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다 금병으로 통합이 됐던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송나라가 그 당시 이제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을 잘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목 국가들이 그러니까 정복 왕조들이 뭐 등장했던 거죠. 요나 뭐 금이나 뭐 서하나 원 이런 나라들 특히 금, 서와 원은 송나라 때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민족들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권과 중앙 집권을 보죠. 그래서 송나라는 그 황제권을 되게 강화시키는데 그 예를 든 게 이제 황제를 만날 때 대신들 자세야.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교과서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지만 삿발 보면 당나라 때는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송나라 때는 바뀌었죠.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네들은 서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당나라에서 송나라에서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송나라가 황제권이 강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예.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당대에는 대신이 황제를 만날 때는 궁전에서 나란히 앉았다. 하나 문제를 논의할 때는 모두 앉은 채로 의견을 나눴다. 송태조가 즉위한 다음 날 어느 날 재상인 범죄 등이 예전 방식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태조가 말했다. 내 눈이 어두우니 문서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범죄 등이 일어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앉으려고 하니 태조가 한간에게 미리 은밀하게 명하여 그 의자를 없앤 뒤였다. 이후 황제 앞에 서 있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예, 있죠. 그래서 송대 이래 이제 재상이 황제를 만날 때 기입하게 된 배경을 봤는데 명나라 때는 주원장 때는 더 한건이 강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때는 재상이 황제 앞에 서지도 못하고 꼬아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사극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이제 그 신하들이 쭉 있고 거기 이제 있으면 명청 시대 때는 일반 그 뭐냐면 신하들은 끊어안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말할 때만 이제 고개를 들고 말을 하죠. 예, 그만큼 이제 황제권의 위상이 바뀌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 송나라 스타일이죠. 고려나 조선은 송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식 조회할 때는 이제 주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윤대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좀 앉아 있는, 서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 자식하는 그런 스타일은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재정의 권한에 중앙 집중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전에 당나라 시대 때는 그 유주유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이 유주유사가 뭐냐면 세금을 거두면 그걸 중앙에 올리지 않고 절도사에게 보내는 거야. 절도사에게. 그래갖고 이제 그 했는데 그리고 이 절도사들은 상공을 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재정이 그 많은 그 재정이 다 절도사들이 이제 먹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송나라 때 들어서는
일단은 중앙으로 다 먼저 세금을 올리게 해요. 예, 유주를 없애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중앙에 올리고 나서 그리고 중앙에서 계산한 다음에 지방에 분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송초에 들어와서 이런 개혁을 통해서 재정을 중앙 집권하면서 그 지방 세력들, 그 절도사들의 어떤 그 바로를 차단을 했다. 그래서 돈줄을 쟀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관련된 간직으로서 뭐 전운사라든지 통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줬죠. 그 통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겸직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당해 청부 연간은 이대로 각 번진에 중병이 주둔되면서 많은 병사들이 주둔되면서 지역 내 세금 징수가 대부분 독차지하고 자, 유주라고 부르며 중앙에는 거의 상봉하지 않았다. 자, 5대에는 번진의 전투사가 더 강력해져 부하들을 파견하여 시장을 통제시키면서 많은 이익을 취했다. 자, 그 시야 재정기구인 3사에서는 고관을 임명하였는데 공적인 용도 위의 재물은 모두 자신의 소유 삼았다가 때로는 중앙에 사사의 뇌물을 바쳤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고라고 불리는 이 뇌물은 은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송해태조 역시 즉위한 당초에는 관례 그대로 용인하여 지방장관의 조정에 오면 공고를 바쳤다. 조부는 재상이 된 다음에 태조에게 이단 폐단을 개혁을 권유했다. 그래서 건덕 3년 3월에 각 지역의 지방을 지침을 내려 필요 경비 위에는 모두 재우는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중앙에 바치고 멋대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고를 명목으로 해갖고 그쪽을 바치고 나서 자기가 다 소유를 냈는데 지방 그 세력들이 이걸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중앙으로 갖다 바치도록 이렇게 한 거죠. 당시 번진 중에 절도사 결혼이 많아졌는데 점차 문신이 임명하여 대체시켜 나왔다. 또 각지의 시장을 가난하고 하는 지에서 중앙이 문관을 임명하기 시작했는데 전운사와 통판이라는 간직을 설치했다. 아울러 재정에 대한 관한 벽분을 제정하여 군소와 재정을 엄밀하게 관리하게 되었다. 자, 이로써 모든 재정이 중앙정부에 기속되었으며 지방의 권한은 크게 삭감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좀 보면 당말 5대 절도사는 간내 조세 징수액을 멋대로 사용하며 중앙정부에 납부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재정의 농단은 절도사 바로의 기반이 되었다. 자, 송초의 각종 조치를 통해서 재정의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절도사 및 지방의 바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을 완성해갖고 이제 송나라 그 제도가 황제를 중심으로 다 중앙집권을 강화시킨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지방의 간원이나 무장들이 중앙의 어떤 통제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권한 분사해 볼게요. 자, 권한은 이제 그 중앙집권을 시켰지만 이 중앙 집권할 때 누가 이제 모든 것을 갖고 있냐면 황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황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위임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재상 한두 명한테 위임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권한이 한 사람에 집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황제는 위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위임을 하냐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간에 다 뭐냐면 분산을 시켜요. 예. 그래서 중앙의 권력도 분산시키고 재상도 뭐 특별하게 두진 않고 재상 쪽도 이제 재상을 특별하게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지방 장관들도 사사를 갖고 이렇게 분리시키죠 권한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권한을 분리시켜갖고 통제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이 문제점은 총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서로 상호간에 몰라. 그래서 그걸 이제 황제가 잘 파악해서 일일이 지시려고 이제 통제를 컨트롤하면 되겠는데 문제 황제가 무능하거나 어질 경우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황제가 이제 전혀 똑똑한 황제가 아닌 이상 유능한 황제가 아닌 이상은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호 간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
예를 들어 뭐 군사적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병력을 늘려야 될 거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재정상을 모르니까 병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을 늘리지 잘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서 분할되다 보니까 황제 독재권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행정 능력 측면에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그 송나라 때는 중서문화성이 민정을 맡죠. 추미돈이 궁정을 담당하고 3사가 재정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구의 사정을 알지 못했고, 자, 이러한 까닭은 재원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추미돈에서는 끊임없이 군대에 늘려갔고, 백성은 이미 공공해졌는데도 3사는 끊임없이 조세를 늘려갔다. 그러니까 서로 상황을 잘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죠. 중서에서 백성의 공공을 알면서도 추민으로 하여금 강경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 백성을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3사가 하여금 감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관할권이 중서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예, 이거는 황제가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중앙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도 마찬가지. 특별한 장관을 두지 않았죠. 이게 권력을 분산시켜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송대에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정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고 분권화된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러한 권한의 분산은 황제권의 강화, 권력의 분산 등에 기여했지만 또 한편 상당한 폐단을 주했다.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거제 개혁 볼게요. 가거제에서 이제 송대 가거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부시를 없애고 전시를 도입했죠. 이 전시는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도입을 했는데 이 송나라 과거제도의 전시를 도입을 함으로써 일단 전시가 황제가 주관을 하잖아요. 예, 이 전시는 당락을 결정한 게 아니라 급제와 순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황제와 그 당시 응시자 간의 자주 문생 관계를 막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심을 유도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당파 형성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려고 이 전시를 줬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전시 도입의 목적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이거 뭐 앞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뒷부분만 이렇게 이제 볼게요. 여기 다 읽어야 되겠네. 문맥상 보니까요. 앞뒤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태조 개보 5년에 예부에서 진사과 및 제과의 합격자 28명의 명단을 상조하여 태조가 그들을 강문전에 불러 접견하였다. 하지만 친히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듬해 한림학사였던 이방이 지공고가 되어 지공고는 시험 감독관을 얘기하죠. 송준이야 11명을 합격시켰다. 근데 진사과 합격자 무채시험과 삼전과 합격자 위에 실력이 형편없어서 태조의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태조는 이들을 낙방시키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실력이 없는 무채점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두명이나 보니까 이방과 같은 동양 출신이야. 그래서 이문영 이방이 사사기 2년에 따라서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진다는 투서가 들어왔고 이에 태조는 최종 시험에 낙방한 360명 일일이 접견하여 그 가운데 196명을 가졌다. 자, 그래서 이들 송정이 합격자들은 모두 강문전에 직결시켜 친히 시험을 치렀다. 자, 이거부터 이제 태조 때 이런 관행이 전시로 이제 제도화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전시에 관례가 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을 볼게요. 송대 가구 시험에 있어서 전시가 도입된 배경을 보여준 자료다. 자, 송대 가구는 해시, 성시, 그 다음에 전시라는 그 3단계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전시나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기본적으로 납방자 없이 급제자 순위만 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홍영법하고 등록법의 도입이야. 자,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공정성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도입되는데, 자, 홍련병이라는 건 뭐냐면 답안지 이름을 가리는 거고요. 등록법이라는 것은 그 필지를 알지 못하도 수험생들이 답안을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옮겨 적은 답안을 보고 시험 감독관이 채점을 하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이 홍련법과 등록법을 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도입을 했죠. 되게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면 송나라를 되게 모델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송나라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알면 고려나 조선시대 어떤 그 관료 조직 같은 것들 특징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인종시기 때 비로소 호명법이 도입됐다. 이로써 과거 시험이 대단히 공정해지지만 아직 모든 패단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 원주 사람 2인비에 상정하여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청원을 했고요. 이후 등록법이 제도화됐다. 자, 이런 말미암아 그 글자의 피체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피눈을 파악하는 패단이 사라졌다. 그렇겠죠. 자, 내용을 보면 성대에 있었던 가골제 개혁 가운데 또 하나의 주요한 조치가 홍명법과 등록법의 도입이다. 홍명법은 답안지 이름을 가리는 것이고 등록법은 수험생의 답안을 다른 사람의 필지로 옮겨 적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거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 그 목적 외워두세요. 홍명법과 등록법, 요 목적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권한의 반응과 이중지배체제인데, 자, 그 요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요나라가 있고, 요나라 야율왕국이가 그 뭐냐면 권한족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태종 때 하북의 연운 16주 영유하는, 차지하는 그 모습도 있죠. 그래서 영유 16주가 상당히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 권한하고 그 뭐냐 국경 분쟁의 한 배경이 되죠. 그 관련된 내용인데 앞부분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야율 안보기부터 이제 볼게요. 자, 야율란이의 젊은 아들 안보기가 그 흥덕이 노소하자 왕후 삼았다. 흥덕이 노소하자 각부에서는 야율란이의 젊은 아들 아보기, 그러니까 야율 아보기죠. 그 대신에 왕후 삼았다. 자, 야율 안보기는 팔부를 강제로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멋대로 황제로 칭하였다. 이렇겠죠. 이건 중국 측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청왕왕이라고 부르며 신체, 용독, 청착 같은 연호를 사용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왕조를 지향했다는 중국식 왕조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성 원년에 아보기가 죽고 덕강이 뒤를 이었다. 이건 요나 태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중국 측 기록이기 때문에 그 태조나 태종 같은 묘를 쓰지 않아요. 예. 주로 이제 뭐냐면 이름을 쓰죠. 이름을. 예, 얘네들은 자, 그 이름에 천원으로 기원했고 영주와 평주를 쳐서 빼앗았고 후진의 고조가 즉위하니까 후진의 고조는 누구예요? 예, 석경당이죠. 자, 즉위하며 야율덕공의 구원을 요청해 그 대가로 연운 16주를 하행했다. 예, 요거 연운 16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제 강의에서 좀 설명했는데 북경 부근에 있는 지금 북경 주변에 있는 땅들 연운 16주죠. 여기는 한족들이 대거 다수를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 이제 요나라도 그 도망간 거나 하여튼 잡아온 한족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제 한족들 대거 포함을 시켰죠. 예. 그래서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 이중 지배 체제를 이제 했고요. 자, 덕공은 수도의 상경을 인왕부하고 연주 영경을 유도부가 있으며 바라의 옛 땅의 동경 요양부를 뒀다. 그리고 이제 청보 3년 해동이라고 기원하고 국호를 대요라고 하였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거란이 이제 팔부족 연맹체의 상태에서 야율왕국이 통일됐고요.
이어 이제 태종 시기 때 하북의 연후 16주를 영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권한은 5대 정권의 하나인 후진의 건국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연후 16주를 영용했는데 이 연후 16주는 이후 송대에 수복되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서 송대 지식인들이 민족의식을 이끄는 상징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연후 16주의 의미죠. 일종의 고토죠. 잃어버린 영토. 기록이죠. 그래서 이 고토 회복이라는 것이 그 당시 송대 지식인들의 염원이었어. 네. 이걸 통해서 권한족과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민족의식 같은 것들이 등장했죠. 물론 그 우리가 생각 근대적 어떤 민족주의는 아니었지만, 네. 이런 우리라는 이제 권한족과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환하는 어떤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어떤 상징과 같았다. 그래서 연운 16주가 송대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고토는 간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독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독도하면 단순히 성어 생각 안 하죠.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우리 땅, 그래서 일본과 다른 우리 민족 이런 인식을 갖게 하잖아요. 예,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연우십육과 자, 그다음 권한의 이중치비 체제죠. 자, 요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동계 중국 강도 갈 때 읽었는데 비트포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비트포게이 이제 문화 접변이라는 것들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문화 접변은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을 때 A 문화와 B 문화가 아닌 새로운 C의 유형의 문화가 등장했다. 자, 이걸 이제 문화 접변하는데, 자, 요나라와 그 다음에 한족들의 문화가 결합될 때 한족의 문화에 의해서 요가 그냥 마냥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변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권한 이중 지배체제고요. 자, 이 이중 지배체는 분리해서 통치하는 거죠. 한족들과 그러니까 농경민들과 그 다음에 유목민들을 분리해서 통치시켰는데 그래서 유목민들은 북면간, 그 다음에 발행이나 뭐 한족 같은 사람들은 남면간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중지배 체제를 유지했냐? 자, 일단은 거란의 고유한 풍습을 유지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마 군사력을 유지하게 한 거야.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 농사 짓게 되고 그다음에 유목생활 안 하면 기마술 같은 것도 익힐 수가 없겠죠. 그러면 거란이 이제 한족들보다 더 우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사력의 어떤 토대가 상실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죠. 근데 이런 거란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뭐 금나라든지 그다음 원이라든지 뭐 청이라든지 이런 이중지배 체제가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권한의 습숙은 업무가 간단하고 지위가 포괄적이어서 간제도 소박하였다. 그런 까닭에 명칭이 어지럽지 않아 권한의 반응이 재빨리 진행되었다. 태조 심채 6년에 조칙을 내어 간제 등급을 정했다. 그래서 태조 시기 때 이어 태종 시기 때 이어 중국의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국의 땅은 뭘까요? 그 앞에 말한 연운 16주죠. 자, 간직을 남면과 북면으로 나눴다. 예. 그래서 남면가는 주로 이제 한족, 뭐 거란인, 바레인 같은 그 농경민들을 통치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남면가 밑에 군현제를 통해서 통치했죠. 그리고 북면은 거란족들 같은 유목민들 통치했고 그 밑에 이제 부족제를 통해서 했죠. 예. 다만 이제 북면간에서 이제 그 군사적 부분은 남면간을 어떤 군사적 부분은 북면간 추민원에서 갈리죠. 정통적인 제도로서 권한족을 다스리고 중국의 제도로서 한인을 다스렸다. 정통적인 제도는 간단하고 소박했으며 중국의 제도는 다분히 명칭 그대로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요나라 간제는 이제 북원과 남원 나눴고 북면가는 궁정과 부족 후계 정치를 가난하였고 남면가는 한인의 주연과 조세 군사를 가난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 잘못된 부분이 이제 군사 부분이에요. 예. 군사 부분은 북충이론에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접했을 때 모든 사료가 다 뭐냐면 팩트가 맞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료 분석이나 비판을 서로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습성에 따라서 통치의 방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구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권한의 이중지배체를 보여주는데 이 권한은 농경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한적 고유의 제도와 별도로 중국식 지제를 이제 채택했고 이를 남명간이라 불렸고요. 이에 대해 유목민들에게 적용되는 권한 고유의 제도를 북명간이라 이렇게 했고요. 자, 전형의 맹을 보죠. 이것도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고 되게 중요한 사유죠. 자, 전형의 맹은 왜 매겨졌냐? 이때 이제 그 전현은 이제 송나라 때 연호예요. 진종 때 연호였는데 1400년에 맺어진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진종의 연호가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지명의 이름일 거예요. 전현이. 자, 하여튼 1400년 맺었는데 이건 이제 진종하고 송나라 성종 간에 맺어진 거야.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제일 이제 송나라하고 요나라의 갈등 내용이 뭐냐면 연운 16주였어요. 그래서 송나라 태종하고 태종 때 연운 16주를 차지하려고 요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고 패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라 성종이 안 되겠다 해갖고 일단 고조를 한번 치고 나서 군대에 한 60만을 이끌고 나서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요나라를 이제 공격해 오니까 하북 지역을 떼주자, 할지하자, 뭐 도망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종이 친정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에 패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라와 하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전형해맹이에요. 그래서 전형해맹은 일단 송나라에서는 그 나름대로 명분을 얻었죠. 송은 형 국가고 용은 아우의 국가로서 명분을 얻었지만 신리는 요나라부터 얻은 거죠. 그래서 신리는 이제 요가 이제 송으로부터 막대한 세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라는 송나라에 대한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말로 그대로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 전형의 맹으로 인해서 요나라 송나라의 어떤 평화 기간이 1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국제적 안정을 찾게 되죠. 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덕 원년 갑진해 12월 7일 날 그 당시 대송 황제는 상가 대건한 황제 건하에게 서서를 보냅니다. 소 양해한 준서를 함께 준서하며 또 성실의 평화의 명령을 받들어 지킬 것입니다. 자, 평화의 명령은 전형의 맹을 말하죠. 토산 물품의 구입비와 그 군사비를 매해 비단 20만 필, 는 10만 냥을 북주의 권한에게 보내는데 자, 이로 인해서 사신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다만 3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 옹주에서 양도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권한에게 막대한 뭘 준다는 거야? 세패를 준다는 거야. 국경 지방에는 각각의 지금의 경계를 지키며 국경의 지방을 이제 각각의 지금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연운 16주를 누구 땅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네, 요의 땅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두 나라 백성들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만약 도적이 도망쳐 넘어가면 양측 모두 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고 상과 국경을 지켜갈 것을 천지신명에게 이제 서약하고 종묘사직을 아래어 또 이들 자손들과 함께 직접 영원 무국토로 전해가야 합니다. 만약 이 맹약을 어기게 되면 그 국가는 종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밝고 밝은 하늘을 감시하며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멀리서 예를 갖추어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천사면
권한과 북송에 체결된 강화조약, 이른바 전현의 맹약될 때 송추의 권한을 보낸 북서 내용인데 전현의 맹약은 그다음 송나라 측이 요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물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요축은 송에 대해 평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양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했다. 자, 이로 인해서 양국의 전쟁을 그치고 장기간의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빠졌지만 송은 형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요는 아우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일단 명분은 송이 얻은 거야. 이거는. 자, 그다음에 서하에 걸리니까 이제 북송 침공 이렇게 볼게요. 자, 서하는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죠.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이 세웠는데 이원호 때 공식적으로 대하라고 해서 중국식 왕조를 이제 뭐냐면 포명하고 그다음 연호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이원호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화가 생되고요. 물론 예전부터 있었긴 했어요. 그 예전 그 당나라나 뭐 송나라 때까지 계속 있었던 국가예요. 근데 이제 이원 때 공식적으로 서화라는 국명을 세우고 친제권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이원호는 뭐 한자를 모방해서 서화 문자를 만들고 중국식 어떤 간제를 도입하고 가거제도를 실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온호는 수수 글자를 만드는데 그 모양이 한자의 팔부채와 유사했다. 그래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 이걸 서화 문자라고 하는데 이 서화 문자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남아있죠. 근데 아쉽게도 이 서화 문자가 해석이 잘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서화를 세웠던 이 탕구트족이 이 몽골족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아예 민족 자체가 이제 제노사이드 완전히 대량 학살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자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서화 역사는 그 서화가 기록된 문자에 의해서 그 쓰여진 게 아니라 중국 측 기록에 의해서 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간의 관계에서만 이제 좀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글자는 종족사상들에게 가르쳐 이를 기록하겠다. 자, 인종보원 원년에 이온호가 멋대로 나라를 세워 대하라고 불렸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칭제 권원을 했다는 거죠. 칭제 권원. 이게 대하인데 원래는 대하지만 중국에서는 대하라고 안 하죠. 예. 대자는 어차피 미칭이기 때문에 하라고 이제 중국식 왕조를 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서하라고 해요. 서하. 서쪽에 나, 서쪽에 하.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중국 측 기록이 많이 남아서 이제 그게 서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대하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 되게 중국사 할 때 주변 이민족들의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해석이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중국적 기록에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에 앞서 이원호는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구실을 삼아 오대산으로 사신을 보내 송나라 하동 방향으로 침공함을 엿보았다. 자, 사신이 염탄을 마치고 돌아오자 여러 추장들과 동문의 피를 마시며 먼저 부연을 공격하기로 약속하고 정덕, 세문치, 적성로 세 방향과 함께 진격했다. 예, 그 중국을 이제, 침범하는 거죠. 자, 서한은 티베트 탕구투족이 세운 건설한 나라다. 그래서 1038년 이온호에 의해서 건국된 이래 송의 서쪽 번거를 침범하여 송축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서한은 한자를 모방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서하의 이제 북송 침공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서하가 이제 송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아까 이제 칭제권도 한 것도 있고, 자기 국경을 공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 서하를 막기 위해서 또는 선제적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예, 막기 위해서 선제적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10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서하 군대 2만도 안 되는 군대가 깨지게 돼. 그만큼 송나라 군대가 약체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그 북송의 이제 북송은 서하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군대 가지고 이제 서해를 진압을 못하니까 봉쇄 정책을 해버리죠. 서해 국경선 다 봉쇄를 해갖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서해 같은 경우 요나라에 비해서 그 나라 규모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교육이 끊어지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돼요. 결국에는 한 발짝 물러나서 서와 매니악을 체결하죠. 송나라와. 그래서 서하는 그 3번에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칭제 권한을 뭐냐면 철회를 하고 신하의 예를 이제 취하고 송나라한테 대신에 이제 그 요나와 마찬가지로 세패를 받는다. 예. 그래서 서하는 이제 실리를 취하고 송은 명분을 취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서하의 북송 침공 같은 게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좀 보면요. 자, 인종 강종 원년에 한경로의 권할 고계정이 그 경주의 지주 장순준이 그러니까 한경로의 권할 고계정과 경주의 지주 장순준이 서해 후교를 공격했으나 서해 유원치 등 체주 무용이 북으로 들어와서 송축의 군대를 물리쳤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 군대가 송의 금명치를 진공하여 도감 이사빈 부자를 사로잡았다. 이어 그들은 안원제, 생무제, 영병제 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연주를 포위했다. 또 삼천구에서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송축의 윤평, 그다음에 서원소, 부원, 유발, 서속 등을 사로잡았다. 또 서해 군대는 송의 징용군을 공격하여 유기종과 이인의 군대 5천을 패배시켰다. 이 내용이죠. 1040년 송과 서하 사이에 벌어진 삼천구 전투의 경과를 보여주는 차조이다. 서하는 건국 이래 송의 복속을 거부하고 저항을 계속했고 송 역시 건한과 달리 서하에 대해선 무력을 압도한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송과 서하 사이에 벌어진 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것이 삼천구 호수천 전투였다. 자, 이 두 전투에 참패하면서 송 내부에선 점차 서하의 하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이제 서하와 이제 맹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인종 경력 사원에 이원호가 친신할 걸 약속하고 송에 조공을 바쳤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 이원호가 이제 친지 건원을 했잖아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하도 이제 하고 자신을 신하로 칭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하를 보낸 칙서를 조서라고 고치고요. 칙서는 황제가 내리는 거죠. 황제가 내리는 어떤 편지인데 그 명령인데 조소는 그 당시 왕이 내리는 명령을 얘기하죠. 격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 황제 밑에 서하 왕이 있는 시기 되니까 자 서하라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서하라는 것은 이제 근데 이때는 의미는 이제 뭐냐면 대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라는 말 자체가 중국식 왕조를 포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쓰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간속을 두는 것을 유념했다. 그래서 왕으로서 뭐냐면 그 밑에 간직을 두는 걸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계부를 허용한다고 하죠. 계부. 황제국이 제후나 왕의 예, 그 밑에 신하를 두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걸 보통 중국에서는 계부를 허용한다. 그 내용을 하죠. 하여튼 계부를 허용했다는 거죠. 또 서해 사신이 송해 수도에 도착하여 간역에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며 궁중에 연회를 베풀어줬다. 송축의 사신은 서해에 도착하여 하면 서로 접촉할 때 상대방을 대등하게 된 빈객의 예를 삼았다. 그러나 어울려 보안군 및 고평제 두 나라 사이에 각장을 설치했고 이 각장은 호시라고 부르죠. 이거 뭐 서하뿐만 아니라
예전에 중국 민족들이 이제 그 주변의 유목 민족들을 상대할 때 얘네들 교류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각장이나 뭐 호시 같은 걸 설치를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 교류를 통해서 유목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충족해주고 대신에 침략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서하 측의 첨형은 유통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송해 사신이 보낼 때 매주 유주까지 가서 묻고 홍주 영주에까지는 끝내 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원호는 이후에 자기 나라 안에서는 여전히 승진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내지 외양치제라고 하죠. 그래서 안으로 황제국을 칭하지만 중국과 대할 때는 제국을 칭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유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송은 1044년에 서하 맹약을 책을 냈고요. 서하가 송에 복속하여 친송하는 대신에 송이 매년 막대한 물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한성의 신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왕한성 신법 관련된 내용은 기출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모욕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모욕법은 차역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예. 그럼 차역법이 뭐냐? 차역법은 송나라 초기 때 역의 어떤 동원 방식을 말해요. 예. 그 당시 역을 어떻게 동원했냐 하면요. 그냥 이걸 호등제와 연결돼서 호등제하고 그 다음에 주개코제도 이제 뭐냐면 연결시켜갖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당나라 제도인데 좀 약간 의미는 달라요. 보통 당나라에서는 호등제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는데 그 송나라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요. 그다음 당나라 같은 경우 주호와 개코를 나눴죠. 근데 주호는 주로 이제 이주 그 당시 본 토착민을 얘기하고, 개코는 외부도 들어온 호를 이제 개코라고 하는데 요게 송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호 개코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이 호등제와 연결시켜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호라고 해요. 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호를 호등으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을 개코라고 해요. 그래서 역을 주로 이제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주호한테 부과해요. 주호한테. 예. 그래서 주호한테 이제 1등급, 5등급을 나눠갖고 1등급은 좀 무거운 역 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좀 큰 역을 이제 부과를 하고요. 근데 5등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벼운 역, 그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작은 것을 이제 부과를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1등급부가 부과된 역이 그 뒤에 이제 3, 4등급 호도 이제 계속 부과되는 거야. 왜냐면 1, 2등급 호는 대개 보면 이제 형세호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방의 관료들이나 뭐 일가 친척 중에 관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관리들에게 짜고 자기를 호등을 낮추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맡은 역을 그 밑에 있는 3, 4등급 호를 1, 2등급 만들어 갖고 이제 부과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왜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당연히 1등급 호를 부과한 그 1등급 음, 1등급 부과된 호드는 그만큼 영향을 갖춰야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영향을 갖추지 못한 4등급, 5등급 호가 그걸 감당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호드는 점점 이제 도망쳐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유망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됐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또 뭐냐면 간호라고 해갖고 간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명목으로 해갖고 면세호들이 많았어요. 면세호들. 이 간호는 관리를 배추는 호를 의미한데 그 면세호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뭐냐면 또 부과된 역이 다시 또 주호에게 부과되고, 그래서 이렇게 1, 2등급 또는 간호 등등 해갖고 여러 이제 이유로 해서 면세된 그런 그 역들이 곧바로 이제 그 면역된 호들이 역들이 3등급, 4등급 이하부터 이제 부과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역법을 고치기 위해서 실시한 게 모욕법이에요.
자, 모육법은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 자, 일단은 모육법은 직접 동원을 이제 뭐냐면 금지시키죠. 대신에 자, 1등급하고 5등급을 다시 조사해. 음. 그리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냐면 그 있고 그래서 이제 모욕전이라는 세금을 걷죠. 그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호 같은 예전에 면세호도 그 뭐냐면 또 세금을 걷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을 가지고 직접 고용을 해요.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의 동원에 이런 문제점들을 그 잠깐만요. 그 세금을 징술해서 자, 직접 고용을 한다. 사람들 고용하고 이제 역을 맡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폐단들을 이제 차육배 폐단을 없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제2합사 3사가 이제 한강이 말했다. 3사는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때 재정을 담당하는 간청이죠. 자, 농사를 해치는 폐단은 차육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부담이 가장 무거운 것은 아전인데 그 아전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지방 간청에 가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 담당하는 역이에요. 예. 한번 맡고 나면 대부분 파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직역이며 이 또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전에 듣자니 경동지방에서는 부친과 아들의 두 성인이 있는 집안에 아전의 차역이 배정되자 그 부친이 아들에게 내가 죽어서 너라도 죽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들으니 강남 지방의 그 할머니 개간시켜 어머니와 따로 살게 함으로써 차역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인륜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있어서 안 될 일, 인류 해치는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간호에게 농토를 팔아치움으로써 간호는 그 당시 면세 특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농토를 팔아치면서 호동을 떨어뜨리거나 예, 호동을 떨어뜨려야지 자기가 좀 낮은 감염력을 받게 되고 든 거죠. 그리고 농토를 차역하지 않은 간호에게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제 보통 백성들의 지역 부담은 배가 됩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면역 특권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 당연히 보통 백성들이 그걸 또 부담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왕왕석이 이제 그 왕왕석 신법 시행 이전에 차육법의 폐해를 전해주는 자료다. 그래서 차육법이란 농민이 그 재산 정도에 따라 각종 정부의 업무를 동원하는 제도였고, 그런 업무 중 아전의 부담이 가장 심하여 농민들에게 심대한 부장 문제를 야기했다. 자, 왕왕석이 모욕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왕언성 관련된 내용 중에 만원서 내용이에요. 만원서는 이제 그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만원서를 통해서 그 신법을 뭐냐면 개혁을 올렸거든요. 개혁 주장을.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왕언성은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경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유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도 있잖아요. 유교에는 윤리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학적 모습도 있고 경세적 모습도 보이고요. 등등 있는데 이 왕왕석은 유교의 경세적 모습을 당당히 강조했다. 경세적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 예, 그래서 이 왕왕석 이지사상에서 이제 만원서 내용에서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왕성이 여러 가지 어떤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는 게 상서 내용이 이 만원서인데 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요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1058년 왕한성이 당시 황제인 인종에게 올리는 유명한 문장인 만원서의 일부이다. 자, 여기에서 왕한성은 이후 그가 추진했던 대개혁의 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했다.
자, 위자료는 그 가운데 생산률 증식시켜 재정을 확보한다는 주장이 하는 부분이다. 자, 이단 이 재간은 재간 즉 재정 사상은 당시에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그래서 생산력을 증진시켜서 재정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사고 방식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법의 시행을 볼게요. 신법은 이제 그 제치 3사 조례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만든 건데 이 신법 내용은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개론 읽을 때 얘기를 했죠. 한의중 얘기할 때 요건 이제 관련된 사료를 좀 읽어볼게요. 자, 얼마 후 채치 3사 조례사를 창설하고 여기가 이제 신법의 주요 기구죠. 자, 창설되어 왕한서가 하여금 지추민원사인 지승지와 함께 이를 간장하도록 했다. 왕한서는 자신의 신복인 여예경에게 그와 관련된 일을 주도했고 이에 농촌수입법, 그 다음에 청목법, 군수법, 보갑법, 번역법, 시역법, 보마법, 방정법 등 여러 법안이 반포되어 이것을 일컬 신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리하는 제공관이 40명이 전국에 파견되어 이들 신법을 전국에 실시하게 하였다. 그래서 신법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제 보니까 청목법이 나와요. 청법. 그래서 청목법이라는 것은 그 일반 농민들에게 저리로 이제 뭐냐면 그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춘궁기 때 빌려주는데 그 당시 대지주들이 이제 춘궁기 때 고지도 빌려줘서 못 갚으면 그 땅을 빼앗고 그런데 했는데 이런 것들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청문법은 상병장의 이제 재원을 청로전으로 삼아서 자금을 삼아서 백성을 나누어 준 다음에 이하의 이자를 내게 한 것으로 봄에 지급했다 가오에 환수했다. 자, 그다음 군수법인데 군수법이라는 것은 공납과 관련된 거야. 예전에 공납을 주로 누가 했냐? 대상인들이 했어요. 대상인들이 일종의 대신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방납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상인들이 또 부족한 것들이나 남는 이제 공납물을 갖다 파는데 너무 이제 뭐냐면 싸거나 비싸게 이렇게 갖다 팔아서 이득을 챙겼죠. 그래서 이 공납의 징수 과정이나 공납을 다시 이렇게 팔고 사들이는 그 과정들을 해서 대상인을 배제하고 국가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죠. 예. 자, 군수법은 발원사의 직능을 군수 받고 동전을 이제 지급한 후 모든 상공물이 비싼 곳 대신에 저렴한 곳에서 먼 곳 대신에 가까운 데서 구매한 것이다. 자, 아울러 수도 인근의 창고에 미리 소유 물자를 통제해 줌으로써 시가의 변동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공납의 어떤 그 해서 공납까지 대상인의 이득을 제거하고 동시에 그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물자 교류를 통해서 물자 조율을 통해서 가격 조정도 하는 거예요. 물가 조정. 가격 조절도 했다. 물가 조절도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가법인데 보가법이나 이제 보마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국방력 강화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가법은 항주 백성들을 파악하여 성인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징발하고 10개의 가구를 일부로 삼았다. 징발된 장정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군사훈련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역법은 자, 이 면역법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뭐하고 연결된 모욕법이에요. 모욕법. 재산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각각 면역점을 냈게 하고 그 돈을 일반민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는 대신에 처리하게 된 법령이다. 그래서 직접 이제 뭐냐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죠. 면역점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생을 걷고 그것이 일반민을 고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네. 그래서 면역법에서는 성인 한 사람에게 있는 가구나 여자만 있는 가구 등 본래 요역의 부담이 없었던 자까지 모두 돈을 내게 하는 조역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전에 간호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빠졌던 연세전들을 조역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면역전과 조혈전을 통해서 걷어서 일제 역을 평준화시키고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 역의 합리화를 깨하게 했고요. 이거 이제 그 모욕법, 면역법을 실시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때문에요? 예. 여기 차역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차역법의 문제 때문에 이걸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시역법은 주로 중소상인들을 구제한 거죠. 이것도 이제 저지도 이제 상인들에게 빌려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시역법은 상인들로 하여금 집이나 물품에 저당을 잡히고 가나의 물자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도 조치였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후 이하의 이자를 내는데 그 납입 기간에 어길 경우에 정해진 이자 외에 매달 벌금 2%를 더 내게 했다. 자, 그다음에 보마법도 이제 보가법과 함께 강경책 일환인데 그 말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을 지급한 다음에 평상시에 농사를 했다가 전쟁 시에 이제 징발돼 갖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자, 복마법은 하북 지역의 의용 모갑 가운데 군사용 말의 양육을 심양하는 자에게 목마가 가난한 말을 가구당 1피씩 지급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본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그 말의 사육 상태를 조사하여 병들거나 죽을 경우에 병상하겠다는 거고, 방정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논밭의 크기는 어, 모양은 좀 이렇게 해서 삐글삐글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듯반듯한 모양이 아니었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걸 측량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쳐갖고 이제 계산을 해갖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농토의 등급을 나누고 예. 그 점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정법이에요. 그래서 방정법은 동서남북 각 첨보의 농토 즉 41경 60무 160을 일방으로 삼아 매월 9월 현령과 시와 관련된 구역을 지어 측량하게 하고 이런 삐뚤삐뚤한 것을 반듯반듯한 형태로 다시 계산해 갖고 측량하게 하고 농토의 상태를 조사시켜 그 등급을 매겼다. 농토를 5등으로 나눠 등급별로 조세 액수를 균등히 부과했다. 자, 이 밖에 면회 정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수도에 있는 온갖 상공업자 조합의 이익 정도를 조사해요. 이게 행위죠. 행. 그에다 돈을 납입시키고 대신에 상공업자의 문자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왕한석 개혁 즉 신법은 1069년에 그의 부재상인 참진형사가 되어 제7, 3사 조대사단 기구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자, 신법은 국가의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할 만큼 강범위한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에 이루어는 천문법, 군수법, 모욕법, 보호법, 봉화법, 시역법 등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왕왕서의 신법 옹호를 이제 볼게요. 이 왕왕서 신법 옹호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왕왕서의 신법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 반발과 비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왕왕석이 한개인 신종에게 그 뭐냐면 그 자신의 그 내용을 이제 해명하는 내용이죠. 반발 비판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왕석 신법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마강의 신법 비판은 이제 주로 신법이 실시되니까 그 당시 신법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대개 보면 이 신법은 실시하니까 이제 대지주나 이 대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출신들 중심의 관료들이 이걸 반발해. 그래서 이들 구법당이라고 하죠. 그 구법당하고 이제 신법당이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데 북송이 멸망할 때까지. 그 구법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치통감을 쓴 사마강이야.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문인들은 거의 대부분 구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마강의 비판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 뒷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그냥.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복합복 관련된 내용이 있죠. 복합의 훈련은 자, 공사 모두에게 많은 비용을 들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면역전 징수, 아까 모욕법 관련된 내용 있죠. 면역적 징수는 부자에게 있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며 불량배만 길러냅니다.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호등에다가 건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자들은 계속 뭐냐면 또 관리들 짜고 낮은 호등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는 높은 등급을 받는다. 실제에서 그래서 조사를 다시 했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 그게 그 결과 예전에 폐습 때 계속 단행 장, 그 계속 지속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 불량배라는 뭐냐면 여기 동원되고 고용됐던 사람들이 그 대개 보면 일자리 없는 그 한량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제 오히려 길러낸다. 그래서 이런 그 한량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무슨 제대로 일을 하겠냐 얘네들이 평상시에 일도 안 한 애들인데 그런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농민의 공공의적 억제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또한 군대 지휘권이 군사의 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의 주요는 아무런 실권이 없어서 불시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 기근이 발생하고 도적이 들고 일어나면서 국가는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그 폐해가 크고 영향이 심각하니 한시바삐 개혁을 해야 합니다. 폐하께서 정치의 중심을 잡고 서둘러 조치를 발표하사 백성들의 다급한 사정을 풀고 나가 국가의 위기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실제로 이 왕의 신법은 그 많은 백성들이 반발 불러일으켰어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이제 폐지되고 또 실시하고 그 왕서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법을 매개로 해서 백성들을 약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어. 구법당 외에도.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왕선 15년 했던 신종은 1085년 붕어하고 그 뒤를 이어서 철종이 즉위하게 됐다. 하지만 철종이 어렵기 때문에 신법에 비판적이었던 선인태후가 섭정하게 되었고 선인태후는 사막을 위시한 구법당 관료를 대거 등용했다. 자, 위전은 당시 자상으로 발달된 사마강이 신법 폐단을 지적하면서 그 폐지를 역사한 삼주문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인태후 때 신법이 폐지됐고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철종이 친정을 하니까 또 신법이 부활되고 이렇게 이제 10회가 왔다 갔다 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사의 성립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요거 이제 시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22번입니다. 예.